저는 지금 한때 한국의 성공과 건축적 야망의 상징이었던 123층짜리 거대 괴물 롯데월드타워 아래에 서 있습니다. 수년간 이곳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초상류층이 세상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럭셔리의 정점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요즘 이 번쩍이는 유리 외벽 뒤에는 부자들을 기록적인 숫자로 떠나게 만드는 재정적 악몽과 구조적 결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90억 원에 육박했던 집들이 지금은 텅 비어 있고 집주인들은 그저 빠져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십억 원씩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눈길을 끈 건 단 한 건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88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곤두박질 친 사례였습니다. 순식간에 15억 원이 증발했다는 건 단순한 시장 침체가 아닙니다. 수직 럭셔리의 꿈이 악몽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신호죠. 저는 평당 1억 원이나 하는 이곳이 왜 고작 습기와 곰팡이 같은 기본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는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밀폐된 유리 환경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 습기를 가두고 결국 집안에 지속적이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손상을 입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위해 신선한 자연 바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희생된 겁니다. 2024년 내내 이 초호화 주택의 거래량은 거의 멈췄고 1년 동안 고작 4건만 팔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선택받은 자들만의 모임이었던 시그니엘 소유주들은 이제 빚이 집값보다 더 많은 이른바 깡통 전세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어도 매달 수천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관리비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투자자에게 이곳은 집이 아니라 시장 가치는 계속 피를 흘리는데 매일 현금만 잡아먹는 거대한 고공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초고층 생활이 주는 심리적 피로감이 사회적 위신보다 훨씬 커졌다고 하더군요. 많은 전 입주민들이 한남동 같은 전통적인 부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붙인 사생활이 보장되는 저층 빌라를 선호하는 거죠. 지위를 과시하려고 만든 그 높이가 오히려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주원인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주민들은 매일 몇 번씩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현상과 신체적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밤이면 위쪽 층의 창문들이 캄캄한 걸 볼 수 있는데 1년 넘게 공실률이 높다는 보고서가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죠. 로비를 걸을 때 느껴지는 정적은 선택된 자들의 평화가 아니라 마치 선원들이 탈출해 침몰해가는 배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이 건물이 어떻게 서울의 탐욕, 투기, 그리고 건축적 과욕이 빚어낸 반면 교사가 되었는지 밝혀내려 합니다. 저는 이 호화 스위트룸을 위태로운 깡통 자산으로 전락시킨 전세제도의 복잡한 금융 거미줄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더 비싸져서 위험한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주인들은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 발을 동동 구르지만 그 천문학적인 진입 비용을 내겠다는 새로운 세입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의 시장 조정은 하이엔드 부문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고 많은 집들이 1년 넘게 영원한 공실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지금 정막만이 감도는 복도에 서서 지난 계절부터 제 주변에 수십 채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빈 집들에도 매달 막대한 관리비가 쌓이고 집주인들은 이미 망해가는 투자처에 생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최첨단이라지만 이 완전히 밀폐된 유리탑의 환기 시스템은 자연 통풍의 부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건물은 내부의 습기를 가두고 결국 이 비싼 벽들을 끈질긴 녹색, 검은색 곰팡이로 뒤덮이게 만듭니다. 한 주민은 하늘 높이 솟은 안식처에 갇힌 습기 때문에 최고급 가구들마저 망가졌다며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5성급 호텔 같은 집이라는 꿈은 호텔 서비스만으로는 건물의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직적 삶을 버리고 프라이빗한 저층, 고급 빌라 단지로 이동하는 한국 상류층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때 롯데 월드타워를 본거지로 삼았던 이들이 이제는 에테르노 청담이나 나인원 한남 같은 곳을 선호하고 있죠. 왜 한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에 산다는 과시보다 옆으로 넓게 펼쳐진 폐쇄형 단지의 사생활 보호가 더 매력적인지 알 것 같습니다. 100층의 고립감 대신 전통적인 부촌에서 개인 정원을 가꾸며 흙을 밟고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땅과 단절된 삶이 주는 심리적 영향을 분석 중인데 이건 초기 부동산 광풍 당시 많은 부자들이 간과했던 요소입니다. 태풍이 불 때 건물이 흔들리는 그 물리적 감각은 기술적으로는 안전하다 해도 주민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20억 원이나 가격을 낮췄는데도 올해 거래 실적이 역대 최저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싼 가격이 항상 우수한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시장이 깨달으면서 시그니엘 브랜드의 위신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수직 럭셔리의 거품이 결국 그 비실용성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는 데이터가 눈앞에 있습니다.
제 조사는 이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특정 세대들을 향하고 있으며 이 고공재정 붕괴의 진짜 규모를 드러내려 합니다. 저는 지금 월 관리비 명세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웬만한 부자들도 기절초풍할 만한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엘리트 보안 요원과 체육관 유지비부터 타워 전체를 오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상시 모니터링 비용까지 모든 게 포함됩니다. 집을 몇 달간 텅 비워둬도 단지 유지하기 위해 매달 수백만 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롯데월드타워에 집을 보유했을 때 세금 문제도 엄청난데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300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평수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오늘날 시장에서는 사실상 팔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보입니다. 10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재력가는 정말 드문데 현재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투자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을 생각하면 정말 섬뜩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법적 분쟁이 쌓이면서 이 거주지의 명성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예비 입주자들도 이사를 아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상류층 사교의 중심지가 될 거라 약속했던 공용 공간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썰렁하고 황량하네요. 입주민들이 호텔급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돈을 내면서도 정작 도시의 생생한 활기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살펴보고 있는데 확실히 최고급이긴 하지만 초고층 건물 특유의 습기 문제는 견디지 못하고 있군요. 대리석 바닥이나 금장 장식도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 때문에 건강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 빛을 잃기 마련이죠. 공인중개사들과 얘기해봤는데 중개 수수료는 엄청나지만 이 집들을 파는 건 정말 진을 빼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집주인이 관리비라도 충당하려고 몇 달씩 월세를 안 받는 렌트프리 기간까지 제공하며 입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망의 소유에서 필사적인 임대로 바뀐 이런 태세 전환이야말로 이 수직 궁전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아래쪽 교통 상황을 내려다보다 깨달았는데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보안 절차를 통과하는데 버리는 시간이 정말 깁니다. 같은 건물에 백화점과 호텔이 있어 편리하다지만 마치 쇼핑몰 한복판에 사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매력이 떨어지죠. 롯데월드타워의 원래 비전은 도시 속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혹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거주가 불편한 극단적인 사치는 결국 막대한 재정적, 사회적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저는 건축계의 비판으로 눈을 돌려 애초에 이런 초고층 주거 방식이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긴 했는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타워의 심장부인 기계실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거대한 공기 정화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가도 결국 자연 바람을 대신할 순 없더군요. 꽉 막힌 유리 상자 안의 텁텁한 공기는 인간이 애초에 이렇게 인공적인 압력 환경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삼중창에 맺히는 결로 현상이 보이네요. 아무리 최첨단 공조 시스템이라도 습기와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침묵의 증인이죠. 수입산 이탈리아 벽지 뒤로 시커멓게 퍼지는 곰팡이는 집주인들이 구매자나 이웃에게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고층 건물의 습기 피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청소팀을 부르는 비용도 엄청나서 집주인의 남은 자산까지 갉아먹고 있습니다. 시장 광풍이 불었을 때 최고의 지위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집을 샀던 투자자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집주인들은 구매 당시 이미 수십억 원에 달했던 대출금에 대해 이제는 고금리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눈에서 공포가 읽힙니다. 이 타워는 서울 집값이 오직 우상향할 거라고만 믿었던 그 금융적 오만의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처럼 서 있습니다. 비싼 부동산과 경제 상황이 변해도 가치가 유지되는 부동산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사는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최근 인터뷰한 전 입주민들 사이에서 주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가벼운 현기증이 느껴지는데 이 비현실적인 높이가 부자들과 일반 사회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지네요. 동네라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입주민들은 로비에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차에서 집으로 잽싸게 이동하니까요. 이런 삭막함 때문에 부유층들은 에테르노 청담 같은 저층 고급 빌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선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관광 명소이기도 한 이 건물보다 새로 지은 작고 고급스러운 빌라들이 보안도 훨씬 좋고 사생활 보호도 확실하다는 게 눈에 띕니다. 아까 언급한 20억 원 폭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이 마침내 무너졌다는 뜻이죠. 거래 내역을 보고 있는데 고급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그니엘의 집값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밤이 되면 유령 타워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수백 개의 거주층 중에서 불이 켜진 곳은 정말 드문드문하니까요. 이곳이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로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전성기가 지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타워의 구조적 문제를 내부에서 지켜본 전직 시설,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준비하며 조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직 관리자가 이 높은 곳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배관이나 전기 문제 민원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상공 300m에서 단순한 누수를 고치려 해도 특수기술팀이 필요해서 비용이 일반 시세의 10배나 든다고 설명하네요. 이 주소지의 명성이 구름 위 수직 도시를 유지해야 하는 관리의 악몽 속에 묻히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백억 원짜리 집에 사는 주민들이 창틀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으려고 플라스틱 대야를 써야 한다니 정말 깊은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관리자는 타워의 끊임없는 미세한 진동이 수년에 걸쳐 정밀 가전제품이나 섬세한 내부 마감재의 수명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합니다. 타워 내부의 사회적 서열을 살펴보고 있는데 눈치 빠른 한국 상류층 사이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세대조차 이제는 비싼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한때 무한한 사치와 성공의 대명사였던 시그니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부동산 손실과 재정 파탄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네요. 법원 경매 시장에 이런 최고급 매물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종종 몇 달 동안 입찰자가 한 명도 없는 걸 목격합니다. 이렇게 경매가 계속 실패하는 건 시장이 더 이상 이 수직 궁전의 천문학적인 몸값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타워 아래층에 번쩍이는 명품 매장들을 지나치며 화려한 소매업계와 텅 빈 거주층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공학적 걸작일지는 몰라도 매일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하는 입주민들에게는 그저 지치게 만드는 심리적, 육체적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입주민에게 들은 얘기인데 문만 열면 바로 자연정원이나 거리로 걸어나갈 수 없다는 점이 결국 참을 수 없는 한계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땅을 밟고 산다는 감각은 마천루에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치가 되었고 부유층에게 독특하고 만연한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의 평면도를 청담동의 신축 저층 빌라와 비교해보면 청담동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삶을 위해 공간을 설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소위 깡통 전세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초기 전세 보증금과 계속 떨어지는 매매가 사이의 격차가 매달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일부 집주인들은 당장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막대한 현금 차액을 메꿀 방법이 없어 개인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소송 서류들을 제가 직접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전염병은 고급 부동산 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서울의 대규모 초고층 주거 프로젝트라면 이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이 부동산 불안정과 투기의 가장 확실한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조사를 마치면서 깨달은 건 시그니엘의 추락이 건축적 허영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각을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로 넓혀보겠습니다. 이 럭셔리 시장의 침체가 일시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인지 파악해야 하니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 시장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초고가 시장은 새해로 깊숙이 들어설수록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위에 사는 매력은 이제 전통 부촌의 저층 고급 빌라가 주는 실질적인 혜택에 밀려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남동이나 청담동으로의 이동은 한국 상류층이 자신의 막대한 부를 정의하고 세상에 과시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신규 개발 단지들을 직접 가봤는데 비현실적인 높이보다는 높은 층고와 자연 채광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슈퍼리치들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높고 시끄러운 마천루에서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보다 건축적 희소성과 사생활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확실합니다.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주택이 롯데월드타워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멀리 떨어진 저층 빌라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변화는 치열하고 빽빽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수직 높이가 성공의 주된 척도였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시그니엘 브랜드를 다시 보니 거주자의 삶보다 마케팅을 앞세운 개발사들에게 뼈아픈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발견했던 고질적인 곰팡이 문제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었습니다. 밀폐된 유리 환경이 가진 심각한 설계 결함의 증상인 거죠. 건축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요즘 같은 기후 환경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주거 공간을 유지하는 건 환경 비용 면에서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백 미터 상공으로 공기와 물을 펌프질에 올리는 데 드는 에너지는 입주민들의 엄청난 월 관리비에 숨겨진 환경세나 다름없습니다. 미래적인 꿈인 줄 알고 샀는데 비싸고 눅눅한 현실만 남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소유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상황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자산에 수십억 원의 보증금이 묶여 있으니까요.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 싸우는 법적 소송들을 검토 중인데 한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려면 몇 년은 좋게 걸릴 지난한 과정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 트로피 같은 집에 쏟아부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차가운 시장 보고서 통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위신이라는 개념도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자산가들은 꽉 막힌 수직적 지위보다 유연함과 연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때는 철통 보안이라 여겨졌던 타워 로비의 고립감이 이제는 도시의 활기찬 삶을 가로막는 차가운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단지 내 텅 빈 상가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위쪽 주거 공간의 심각한 공실 문제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복도를 걷는 제 여정도 끝나가는데 현대적 럭셔리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랜드마크 타워들도 비슷한 고층 유지보수 문제나 관심 하락을 겪고 있는지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두바이까지 초슬림 럭셔리 마천루들은 오늘날 구조적, 재정적 생존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회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높이의 빌딩에 산다는 자부심은 이제 유행을 타지 않는 건축미와 자연스러운 조화를 원하는 욕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현대공학의 업적일지는 몰라도 경기가 식어갈 때 과잉 건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를 인터뷰해보니 엘리트들의 자산은 이제 특정 과시용 부동산에 묶이기보다 더 유동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늘 위에 떠있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불과 5년 전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국의 젊은 고액 자산가들은 복잡한 도시에 박제된 트로피를 소유하기보다 자유와 글로벌한 이동성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100층이라는 높이가 주는 고립감은 신흥 부유층이 매일 누리고 싶어하는 빠르고 연결된 세상과 단절시키는 물리적, 비유적 장벽이 됩니다. 잠실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타워가 풍경을 압도하기만 할 뿐 지역 사회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그니엘의 차가운 유리와 강철 미학은 자연 친화적이고 흙냄새 나는 소재를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와 점점 동떨어져 보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아도 아늑한 집이 아니라 최첨단 기계 속에서 사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앞서 조사했던 그 깡통 전세 현상은 이제 정부 내에서도 서울의 금융 불안을 촉발할 잠재적 뇌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럭셔리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더 광범위한 신용 경색의 징후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는 보고서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주들에게 어마어마한 월 관리비를 감당하는 건 대외적인 성공의 상징을 지키기 위해 남몰래 치르는 힘겨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지위라는 거품이 살인적인 관리비와 고층 생활의 육체적 부작용이라는 날카로운 현실에 찔려 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까 발견한 곰팡이 포자들은 내부 환경의 건강이라는 기본 원칙보다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긴 설계가 낳은 끔찍한 결과물입니다. 저 아래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이 화려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이라는 개념이 본질로 되돌아가고 있네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사는 것보다 마음의 편안함과 평화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된 거죠.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소가 실용적이고 사람을 위한 건축보다 허영심을 앞세울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취재의 마지막 코스로 로비에 다시 내려왔는데 이 무거운 적막감이 서울 럭셔리 시장의 현 주소를 그대로 웅변하고 있군요. 롯데월드타워의 거대한 그림자를 벗어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발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오네요. 이번 조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높이와 그 안에서 사는 삶의 질은 종종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그니엘이라는 실험은 내실 있는 편안함과 장기적인 재정 안정보다 겉으로 보이는 과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의 정점으로 기억될 겁니다. 진정한 럭셔리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생활 보호, 자연 환기,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 같은 변치 않는 가치 쪽으로요. 저 수직 궁전에 갇힌 채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불안한 금융 기반 위에 쌓아 올린 꿈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겁니다. 유리창에 반사되는 노을을 보고 있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오늘날 기초부터 금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출 순 없네요. 곰팡이 이야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높이 치솟은 호황 뒤에는 반드시 길고 고통스러운 추락이 따른다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건축은 국가적인 자존심을 세우려고 기록을 경신하기보다 지속 가능성과 사람의 건강에 더 집중할 거라 믿습니다. 위층을 유령처럼 떠도는 공실 안내판들은 사람을 인공적인 상자 속에 억지로 가둬둘 수 없다는 무언의 증언입니다. 마당이 딸린 작은 한옥집을 지나는데 공기가 참 상쾌합니다. 햇살이 지친 제 피부에 따스하고 생생하게 와닿네요. 차가운 타워와 이 소박한 집의 대비를 보니 가장 비싼 주소가 항상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취재 수첩을 마지막으로 훑어보며 확신합니다. 수직형 초호화 주거의 시대는 이제 한국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아주 떠들썩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요. 투자자들은 이제 청담동이나 한남동의 넓은 주택들로 눈을 돌리겠죠. 롯데월드타워가 결코 줄 수 없었던 조용한 안정을 찾아서 말입니다. 다음 세대 건축가들을 위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집은 숨을 쉬어야 하고 소통해야 하며 인간의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드디어 개발자나 도시계획가의 자존심보다
거주자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게 된 것 같아 희망적이네요. 백미러 속에서 타워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제 저곳은 제 깊은 열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스카이라인의 일부일 뿐이군요. 진정한 불안, 고속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문만 열면 바로 산들바람을 맞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걸 배웠습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타워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는 법정과 서울의 부동산 장부 속에서 계속 이어지겠죠. 유리벽 뒤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 교훈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미래를 가져다 주길 바랄 뿐입니다. 도시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며 깨닫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전망은 바로 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야라는 것을요.